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심화 50일의 해설에 이어 이번 기본 50일의 해설과 총평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제가 원래 총평도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총평을 못 찍어가지고 해설과 더불어 총평까지 간단히 다루면 이번 50일의 기본편 역시 심화편과 더불어서 개정 이후에 가장 무난했어요. 심지어 기본편은 심화편보다 합격률이 더 높아가지고 79%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거의 80%에 육박하는 합격률이 나왔으면서 동시에 4급의 합격률이 거의 48%예요. 48% 정도. 그래가지고 거의 합격률도 80%고 특히 4급의 합격률은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 자체로 봐도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번 50일에는 진짜 심화편은 심화편답게, 기본편은 정말 기본편답게 딱 유형을 잘 나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50일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본 50일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점수를 높이면 좋을지 제가 그걸 차례대로 설명드리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 일단 고인돌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고인돌 나왔고 지배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과 더불어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루는 거니까 이 시기가 청동기인 걸 알고 있어요. 고인도 나오면 사실상 청동기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이 소의 그 농사가 널리 보급되려면 고려시대 정도는 가야 그만큼 소를 많이 키우지, 예전부터는 이렇게 많이 키울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좋고,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 이땐 딱히 주거지가 없었고, 3번 반달독화를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부터는 벼농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했다. 처음 사용한 거니까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미리 얘기 드리면 선사시대 이후 유형 내면은 고대 철기 국가 유형이라던가 고조선 유형 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고구려만 예외적으로 고대 철기 국가도 낼 수 있고 삼국시대의 사례도 연계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무용총을 그린 수렵도 나오잖아요. 삼국시대 또는 삼국시대 얘기할게요. 삼국시대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벽화와 관련된 힌트가 나온다. 고구려 의심하세요. 한능검에선 벽화를 낸다. 거의 80% 이상은, 사실 거의 90% 이상은 고구려 낸다.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뭐 수렵도, 씨름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아무튼 1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 백제 키워드로도 정말 잘 나오고요. 2번 한해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이거는 고조선. 그래서 틀렸고, 3번 신지 의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의 경우에는 사만이라 안 맞아서 정답은 4번인데,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고국 천황이 시행한, 그런 백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시행한 법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는 고대철기 국가, 가령 서욱제라던가 아니면 동맹이라던가 그런 거랑 더불어서 삼국시대 키워드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 3번 가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유형 심화편이든 기본편이든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국가랑 관련된 키워드 김수로, 철 또는 덩이세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니면 고분의 경우에는 크게 김해, 대성동, 아니면 고령, 지산동 언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금강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자, 접근해보죠. 자, 김수로 왕과 허왕후 바로 나왔죠? 이거 가야 키워드예요. 허왕후는 이 김수로 왕의 아내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 김수로 이거 하나만 보고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봐봐요. 지금 김수로 나왔으니까 철, 고분 아니면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 4가지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살펴보죠. 1번 낭만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바로 나왔네요. 요거 그대로 정답 1번이에요. 가야 문제가 제일 쉬워요. 진짜 이거 4개만 알면 거의 풀거든요. 2번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라서 안 맞고. 3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굳이 왕까지 따지면 성종이고. 4번 활구라고 불린 은병을 제작하였다. 이것도 고려시대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 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특히 기본편이면 더 어려워할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탕 양식이고 경주 지역이 있어요. 경주면 뭐가 있어요? 핵심 경주 지역 나온다. 신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일단 이걸 먼저 주목하고,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 발견되었다. 자, 경주 지역에 있고 통일신라의 그 전형적인 석탕 양식이고 무구정광 대다라리경이 발견됐다는 거는 쉽게 요약하면 석가탑이에요. 다른 말로 불국사 상층 석탑이라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탑 중에서도 그 뭐가 문화유산이 발견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1번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 이건 기본 표현 수준의 내 탑은 아닌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승려경 배울 때 의상은 화엄정을 선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엄정이라는 그런 불교 종파랑 관련된 그런 경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화엄경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승려? 아니면 그 석가모니? 그 사람의 수행 방법을 뭔가 이렇게 탑으로 표현했다는 게 화엄사 사사다 상승석탑인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화엄경을 그냥 반영했다? 이 정도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본편 수준에서 너무 어려운 키워드라 버리셔도 될 것 같고. 2번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는 백제 충남 부여 지역에 있는 탑인데, 그 목조 건물 양식을 이용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3번 가문사지 상층석탑. 이것도 똑같이 통일신라 전형적인 석탄 양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정사각형으로 균등한 게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탄 양식인데, 이걸 보고서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봤으면 다 비슷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결정적인 키워드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밑줄근 나의 업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힌트가 좀 적어 보이지만 문화였어요. 일단 신라의 왕이고 몇 대 왕인가까지는 솔직히 심화편 응시자도 못 외우니까 병부 설치랑 율령을 반포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하고 병부를 설치했다. 버프왕이에요. 이거는 사실 키워드를 외웠냐 못 외웠냐로 달려지는데, 참고로 율령을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보충드리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율령을 반포한 게 소수림 왕이고, 백제의 경우에는 고위왕이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암기해 두시고, 아무튼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신문왕이라서 틀렸고요. 참고로 이 왕이 관료전도 지급했죠. 2번 불교를 공인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은 불교를 공인했죠. 참고로 이게 율령 키워드라면 불교랑 관련된 키워드는 역시 고구려는 또 소술왕이고 백제의 경우에는 침류왕이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원성왕, 관리제도를 빡세게 시행해가지고 원성이 많았다는 왕. 4번 북한산에 순소비를 세웠다. 이거는 진흥왕. 진흥왕 경우에도 좀 비석을 많이 세웠는데 한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 북한산 순수비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6번 가에 들어간 문화유산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백제가 왜 보낸 문화유산, 백제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제랑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일단 시기도 중요하고 뭔가 교류의 사례가 아닌 건 자르면 되니까 찾아보죠. 1번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 이거는 고구려의 불상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특히 여기 이 뭔가 이 아우라, 이게 뭔가 이런 등에 붙인 거, 이거를 광배라고 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뭔가 위대한 사람 보면 뭔가 아우라가 느껴져,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런 걸 형상한 건데, 여기 뒤에다가 이 연가 7년이라는 그런 연호가 써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왕식이 만들어졌겠구나, 그걸 추정하는 걸로 활용해요. 자, 2번 앙부이고. 이건 조선시대
해시계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건 해시계여가지고 아예 문제 제시된 시기가 연결이 안 돼요. 세종시계 대표적인 과학기구죠. 안 맞고. 3번 호흡연구릇. 이거는 고구려랑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인데, 신라에서 이 호총에서 이 호흡연구릇에서 광개토대왕의 그런 이름이라던가 연호 같은 게 발견돼가지고 고구려가 신라에게 좀 간섭을 했다, 그런 유물을 쓰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인데, 이 칠지도가 근초고왕 시기에 추정해서 이 근초고왕 시기쯤에 일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가지고 백제랑 일본의 그 문화 교류 사례로서 활용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현재는 일본에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쉬워요. 신라가 일단 나왔고, 근데 사실 이거를 못 구별해요. 왜냐, 다 신라 키워드거든요. 잘 보시면 큰 제주와 공이 있어도 진골이 아니면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특정 신분이 아니라면은 승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정 신분에게만 혜택이 강했다, 그거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고. 자, 두 번째, 심지어 심지어 집의 크기도 제한한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높으면은 집을 막 이딴 식으로 막 비대하게 지어도 되는데, 내가 신분이 낮다, 그럼 집의 크기도 이렇게 작게 지어야 되고, 심지어 더 키워드 추가하면은 막 술의 크기? 이런 것까지, 막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술의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라던가 승진 제도의 차이가 있는 이 제도는 정리하면은 골품제예요. 이거는 신라를 이해할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빈출 키워드고, 제 예상 문제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적중한 문제라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1번 나머지 경우에는 이건 진우왕식에 만든 그런 일종의 청소년 단체인데, 일종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무예도 훈련시켜가지고 삼국 통일에 기여한 단체 같은 거고, 화백회의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귀족회의예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제가, 백제의 경우엔 정사암,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화백이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상수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뭔가 어떤 관리가 깽판치지 않도록 그 지방 세력의 자제를 그 신라 중앙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볼모로 잡은 거예요. 볼모. 그러니까 지방 관리가 깽판치지 못하도록 니네 아들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런 건데, 이걸 계기로 고려시대 때 기인제도의 전신이 되었다.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밑줄근 전투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나온 시도 힌트로 지금까지 잘 나왔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여수장 우중문시란 건데, 여기 보면 을지문덕이랑 우중문이라는 힌트가 있고 고구려 힌트 나왔잖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유형 공략할 때 크게 두 가지 강조하는데,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고구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나라의 경우에는 우중문이라는 인물을 외우고, 당나라의 경우에는 당태종, 그러니까 당태종인 이세민 외우고, 만약 이 인물도 나왔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을지문덕, 그리고 당나라의 경우에는 그 양만춘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거는 여기 나온 수의 장수 우중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랑 관련된 게 나왔으면은 이 수나라 관련된 전투인 살수대첩 암기하고, 당나라의 경우에는 안시성 전투 이거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나라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정답이 2번인데, 재미있는 게 지금 선지들을 보면은 삼국시대 관련된 게 2번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잘 봐봐요. 여기 나온 이 명량 대첩과 한산도 대첩은 공통적으로 임진왜란 시기에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해전의 사례이고, 황산대첩의 경우에는 1380년쯤에 그 1380년쯤에 그 이성계가 왜군을 막은 전투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다 연결이 안 돼가가지고 2번밖에 답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 키워드 모르겠다. 이거 조선시대인데, 이거 고려시대인데, 이 정도만 구별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건 문제 키워드 그냥 줬어요. 신라 촌랑 문서고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고 서원경에 속한 촌을 비롯한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거 제 전략집에 적중한 문제긴 한데, 그 신라 민정문서의 그 목적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정문서의 목적을 모르겠다면 지금 신라라는 키워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탕으로 조금 추론해도 되는데, 일단 봐봐요. 1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지금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됐다는 거는 약간 역사서의 맥락인데, 지금 이거는 촌락의 경제 상황을 반영했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상공문서라서 키워드 맥락이 어색하고요. 2번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했다. 이거는 뭐냐면 외교장가, 그게 외교장가. 근데 프랑스가 삼국시대 신라 때 쳐들어왔다기엔 너무 키워드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연결이 어색해요. 심지어 이거 개항기 키워드인데.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안 됐습니다. 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직지심체요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 제시된 문서는 관련이 없어가지고 정답은 4번인데,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하였다. 정답이에요. 잘 보면은 촌락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걸 거두었겠어요? 그 지방에 있는 인구수라던가 토지 조사해가지고 세금 어떻게 매길지, 그걸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총평, 여러분들이 문제 키워드가 헷갈린다. 키워드랑 정답을 매칭해보세요. 매칭. 이게 기본문 수준에서 조금 쉬운 키워드는 아니긴 한데, 잘 보면 일단 신라시대라는 키워드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촌락의 경제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건 일본 도다에서 쇼손이 발견됐다는데 프랑스에게 약탈됐다?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에 약탈됐다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추론하기엔 너무 사례도 적고 그렇게 어려운 사례면 여러분들이 모를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는 역사서, 그러니까 현주란 역사서도 원래는 그 고려시대 이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신라잖아요. 근데 단군의 이야기를 벌써 썼다기에는 기록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 제 현주란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소거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촌라 경제? 세금 뜯으려고 조사했나? 이런 식으로 조금 유추하는 식으로 키워드랑 정답을 모르겠다, 매칭해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편이라도 너무 키워드만 보고서 풀면 힘들거든요. 이런 점 잘 참고해주세요. 자, 이어서 20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던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여기 해동성국이라던가 대조영, 사실 이것만 보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상경 용천부, 이거까지 알면 좋긴 한데, 해동성국은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 시기의 그 별명이고, 여기 언급된 대조영은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건국자예요. 뭐 가끔씩 대조영과 더불어서 동모산이라는 키워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건국한 지역. 그래가지고 이걸 모두 합쳐보면 알 수 있는 게 발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심화편도 동일한데, 기본편의 경우에도 발해 유형은 뭐 무왕, 문왕, 선왕 이런 키워드 뭐 종합적으로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경우 많으니까 잘 구별해 두시고. 1번 육진을 개척하는 김종서, 이건 조선 세종시기라서 안 맞고요. 2번 처인성에서 싸우는 김윤우, 이거는 고려 몽골 2차 방어니까 안 맞고요. 3번 당의 등지를 공격하는 장문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의 등주를 공격했을 때가 무왕시계인데 그 무왕시계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문왕시기에는 당나라를 친하게 지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답 3번이고 4번 정족산성에서 교전하는 양헌수 이거 같은 경우는 개항기식이죠. 아까 언급한 그 병인양류랑도 연결되는 키워드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얘기했는데, 기본편도 후삼국 시대 통일 유형을 내기는 내거든요. 근데 기본편 수준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크게 이것만 기억합시다. 네 가지. 첫 번째, 그 일단 고려가 936년이 아니라 918년에 건국됐어요. 이거 은근 잘 헷갈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고려랑 후백제가 싸우는데 공산전투, 고창전투가 있다. 특히 왕건이 이때는 패배했지만 다시 이때 와가지고 승리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통일신라가 멸망했고, 그럼 이제 후백제를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1, 2천 전투가 발생했다. 기본편은 이것까지만 외워도 순서 문제 충분히 풉니다. 그래가지고 이 흐름 보면은 경순한 김부가 항복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태조께서는 신라의 왕경을 경주로 개편했다는데 말 그대로 경순왕이 항복했다는 거 말 자체는 여기 나온 통일신라 멸망이에요. 왜냐면 경순왕이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해가지고 그럼 지금 순서를 보니까 고려 건국 공산전투 고창전투니까 고창전투 이후고 이 1, 2천 전투 뒤에 황산전투를 멸망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는 여기가 정답이네요. 그래가지고 고려건국, 공산전투, 고창전투, 통일신라 멸망, 그리고 1, 2천 전투 이후에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 시대 통일을 완성했다. 이 흐름을 기본편 수준도 기억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12번. 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광종의 업적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그럼 광종의 업적에 대해서 뭐 광동 중풍들 동자적 연호랑 쌍기의 권을 받아들여 과거에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엔 솔직히 노비한 거 나올 것 같거든요. 살펴보죠. 1번 후뇨 10조를 남겼다. 이거 같은 경우엔 태조 왕건이라 안 맞고요. 2번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최충원이 만든 그런 최고 정치기구랄까? 그런 거예요. 참고 최충원은 여기에 교정별감이라는 그런 일종의 대장직, 수장직을 맡았고 3번 노비양고법을 실시하였다.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나왔네요. 왜냐면 기본편 수준에서 광종업적 내려면 광덕 주품등 독자적 연호, 과거제, 노비안거법 솔직히 여기 3개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성종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본편 수준에서는 태조, 광종, 이거 왕건이니까 그리고 성종 이 왕 3명만 똑바로 외워도 엔간한 문제 풉니다. 자, 이어서 13번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거 강조하거든요. 이거 고려 외세 방어 유형인데 크게 5가지만 외웁시다.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가 나오는데 거란의 경우에는 기본편 수준에서는 서희 1차, 강강찬 3차 외우고 몽골의 경우에는 2차랑 5차 때 김윤우가 방어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왜구의 경우에는 최무선은 진포대처 아니면 화통도감? 이 정도만 외워도 엔간한 거 풀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키워드 잡고 들어가시면 자 문제 거란의 3차 침입을 귀주에서 방어했다. 끝났네요. 아까 얘기한 이거네요. 거란 3차.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강조한 키워드 중에서 거란, 여진, 몽골의 김윤우 그리고 왜구 최무선 이 한 5명의 인물 정도만 외워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일단 1번 서희 이거는 거란 1차예요. 그래서 안 맞고
윤관, 얘는 여진을 방어하고 몰아낸 인물이죠. 특히 윤관과 관련된 별무반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별무반. 자, 4번. 아까 얘기한 이거는 왜고랑 관련된 인물이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가식이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두 시기 사이 역사 문제는 아무거나 막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가져오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좌측의 사료. 지금 잘 보면은,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항파두리성에서 성을 쌓고 몽골에 맞서 끝까지 싸운다는데, 이거 어중간하게 게 좀 대몽항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몽항쟁이 아니라 삼별초의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삼별초는 강화도, 글씨가 좀 엉망이라 조금 고치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항전을 지속했는데, 진도에서는 배중손이 싸웠고,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모를 막혔는데, 진도에서는 용장성이라는 데서 싸웠고, 제주도에서는 항파두리성에서 싸웠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핵심은 이 삼별초의 항쟁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거의 한 14세기, 13세기 후반이고, 자, 두 번째.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붕의 땅을 수복한다는데,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알겠지만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소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점은 삼별초의 항쟁이 왜 발생했어요? 고려 조정이랑 몽골이 강화를 맺은 거에 대해서 반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삼별초가 항쟁했지만 얘도 깨지고, 그럼 이 시기가 지난 뒤에 공민왕이 나왔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실시한 왕이고, 이 인물은 이 원나라의 간섭이 들어가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깨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갈 키워드는 결국 얘네가 실패해가지고 원 간섭기가 시작되었다가 한 몇십 년 뒤에 공민왕 시기에 그거를 반원 정책하면서 몰아냈으니까,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뽑는 게 문제의 의도였어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편에서 이거 좀 헷갈렸으면 이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쉽진 않았어요. 1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거는 고려 한 중기? 그쯤에 가야 되는 거라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한 1270년 이후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안 맞고요. 2번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통일신라 하대 키워드잖아요. 통일신라 하대. 그래가지고 통일신라 하대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관련된 키워드랑 연결될 리가 없고, 3번 김보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역시 고려시대 중기를 안 맞아요. 이거 그니까 이 1번과 3번은 12세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세기 정도? 그건 알아요. 이 문제 제시된 키워드의 경우에는 13세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맞고, 4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맞죠.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그런 원간섭기의 키워드로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 이어 15번.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의도로 이해를 못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다른 흙을 메워서 이걸 긁어내서 무늬를 나타낸다는 거를, 사실 이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자체가 상감 기법의 특징이다. 이걸 알았으면 풀고 몰랐으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상감 기법과 관련된 거는 이 상감이 언급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기본표 강의 수준을 몰라가지고 이 상감 기법이란 거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초급 기출이랑 중급 기출에서 몇 번 이런 순서의 흐름을 많이 내긴 냈어가지고, 아마 이거를 들었으면 쉬웠을 것 같고, 아니었으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헷갈렸다면 그냥 이거 상감 기법이다 그냥 그거 자체를 외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딱해서 설명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1번 기마인물형 토기, 이거 같은 경우에 신라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그냥 경주에서 발견된 토기라서 틀렸고요. 2번 백자, 철화, 끈, 무늬병,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 중기.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3번 청자 참외 모양평. 이거 낚이기 쉬운데 만약에 고려시대에 청자가 나왔다면은 이 참외 모양평 고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뚱뚱한 거 고르세요. 그러니까 그 이거 외에도 뭔가 약간 좀 이런 이거 말고 그 한 이렇게 생긴 뭔가 토기? 이거 좀 이런 느낌의 토기? 그러니까 어 고려시 청자의 경우는 좀 뚱뚱한 톡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두 개랑 두 개 헷갈리면은 이 날씬한 거 버리고 조금 더 뚱뚱한 거 고른 게 조금 팁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고려시대 인종시기에 만든 톡이라서 이거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후기 때문에 만든 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16번 가에 해당하는 작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 예상 문제 빈출 적중 문제거든요. 이거 하나 알면 돼요. 문익점. 그 사실 이 문제는 진짜 단순한 게 고려시대 경제 유형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문익점이 이 목화씨를 들여왔다. 알면 풀고 아니면 못 풀어요. 솔직히 이거 힌트가 이거밖에 없긴 해요. 굳이 힌트 더 뽑으면 여기 원나라에 갔다가 그러니까 원나라가 있었던 시기에 들여온 작물로도 풀 수는 있긴 해요. 왜냐면 일단 인삼의 경우에는 어디서 이렇게 들여온 게 아니라 한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온 작물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틀렸고 여기 고구마랑 옥수수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조선 후기쯤은 돼야 전래돼요. 조선 후기. 그래가지고 문의점이랑 키워드랑 원나라 보고서 이건 너무 이전이야. 고구마랑 옥수수는 너무 이후야. 그런 식으로 속어서 푸는 것도 가능했어요. 근데 뭐 문의점 목화씨는 워낙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어서 이건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문제 간단하게 하고 넘길게요. 자, 이어 17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과전법에 대해 알려달라 했거든요. 그리고 공양왕 3년에 시작되었고 조준, 정도전 등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과전법과 관련된 키워드 찾아볼게요. 1번 공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대동법이라 틀렸고요. 기존의 공납품을 대신하는 상인이고 2번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광무개혁 시기죠. 광무개혁 시기의 그 양전사업 그거랑 연결되는 키워드랑 시기가 너무 안 맞고요. 3번 전지와 시지를 풍기에 따라 나눠줬다. 전지와 시지가 언급되려면은 과전법이 아니라 전시과예요. 전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수저권이 있는 땅이 전지고 시지의 경우에는 땔감을 주는 땅.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전시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 4번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저권을 지급하였다. 맞죠? 과전법의 핵심 키워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 선지의 시기랑 키워드만 알았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그냥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이 문화유산들이 있는 지역. 그래가지고 아마 이 첨성대 보고서 흔히 첨성대라 생각하면은 그 약간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뭔가 건물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그 신라의 그 선덕여왕식이 만든 그 첨성대 이걸 생각할 것 같은데 고려시대에도 그 천체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면 안 됐었고 사실 이것도 제 그 예상 문제에서 적중한 대표 빈출 문제긴 해요. 지역사는 거의 지금까지 계속 적중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에 꼭 하시고 이 만월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 있는 고려시대의 왕궁터예요. 왕궁터. 근데 이거는 거의 모를만한 키워드고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거 갖다 풀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피살된 장소거든요. 그래서 선주교 보고서 거의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선주교 때 그러니까 뭔가 그 고려시대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래서 개경 개성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고려 지역 보고서 고려랑 그나마 관련된 지역이면은 개경 개성이 아닐까 이렇게 풀었으면 그나마 쉬웠고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예상 문제를 그때 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선주교가 적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그런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고 요즘에 이거 기출 많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냈던 거 또 내요. 그래가지고 지역사 유형 헷갈린다. 그냥 예전 기출 모아서 한 번에 푸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1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교육기관 찾으면 돼요. 1번.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이 있었다.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니라 고구려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1번이에요. 4번. 서울의 사부학당에는 중등교육을 담당했다. 사부학당이라고 치면 약간 지금으로 치면 거의 중학교? 한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중학교?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의 키워드 맞고요. 3번.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었다. 맞아요. 지금의 약간 서울대 같은 느낌? 아니 시립대? 그런 것처럼 그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립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서울 한양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서 맞는 키워드고 4번. 사림이 세운 서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성균관은 국립이라면 이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다. 이것까지 차이점을 잘 구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조선시대 중앙기구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왕의 비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승지 이 문제에 제시된 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관직이다 보니까 그 조선시대의 왕이 비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건 여기서는 승정원이에요. 이게 한능검에서는 이 유형 내면은 사원부랑 승정원이랑 홍문관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셋중심으로 좀 구별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사관원. 이 사관원이란 거는 왕에게 일종의 조언을 하는 기구예요. 조언. 그리고 사헌부라는 거는 그런 관리의 비리 감찰 및 풍속 교정을 담당하거든요. 특히 이 사헌부랑 사간원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 양사라 해가지고 이 두 기구가 약간 좀 그런 관리를 견제하고 풍속도 감찰하는 그런 일종의 서경권 이런 걸 행사했다는 걸로써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이 홍문관의 경우에는 이 사헌부 사관원과 더불어서 3사로도 불렸고 당시에 왕에게 일종의 교육을 하는 경연을 담당했다.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21번.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유형 최근에 기부만 들어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두 번째 팁 드리면 자주 나온 유형 익혀라. 그러니까 심화편도 심화편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 기본편도 기본편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본편이 지금 최근 좋아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조선시대 초기의 기록유산이에요. 최근에 이 유형 출제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나왔던 거 제가 딱 적중시켰는데 이번엔 조선 제9대 국왕인 성종의 제위기간에 여러가지 책이 만들어졌는데 통치에 관한 규범들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거는 성종 시기에 만든 일종의 법전이에요. 법전.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을 키워서 찾으면 1번 택리지. 이거는 이중환이 만든 지리지여가지고 심지어 시기도 훨씬 뒤다 보니까 안 맞고 2번 경국대전. 맞아요. 이게 법전이라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농사직설. 이거는 세종시기에 만든 농서라서 틀리고요. 4번 동의보감. 이건 광해군 시기에 만든 허준이 만든 의서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의학서적.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인데 지금 답 찾는 건 조금 쉬울지 몰랐더라도 여기 언급된 이런 국조오래던가 악학개범 이런 것도 나중에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참고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이어서 22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는 저번에 한 48회쯤인가 기본? 이때 그냥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개혁적인 인물인데 일단 1919년에 사망했고 미운 삭제를 건의했고 기묘사화 언급됐고 혈량과 실시됐다. 키워드 진짜 많이 나왔네요. 이거 조광조예요. 조광조.
그러니까 현량과 실시라는 거는 일종의 추천제예요, 추천제. 그러니까 저 인물 훌륭해 보이는데 관리에 동력없습니다. 추천하는 거고, 위훈삭제라는 거는 공신의 자격이 없는데 공신이 된 사람들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기묘사화는 그냥 이 인물을 그냥 모함해서 사망한 그런 사화고, 그래가지고 조광주랑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1번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정약용. 그래가지고 틀렸고요. 정약용. 자, 2번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정도전이라 안 맞고요. 3번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득실한 성리학자여가지고 이런 도교 행사 싫어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만권당과 원외 학자들과 교류한 거는 그 충선왕 시기의 이재현이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유형도 한 3에서 4회는 한번 꼭 나와가지고 꼭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 자, 23번 가에 들어가 종교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 키워드 합치면 돼요. 자, 일단 창시자가 최재우고 동경대전, 이건 이 문제 제시된 그런 종교의 그런 포교집. 그러니까 약간 좀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 좀 그런 교재, 그런 책이라 생각하면 되고, 인내천, 이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라. 시천주는 약간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종교적인 건 없지만 조금 그냥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학에서는 한울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에 제시된 종교는 뭐 유교라던가 불교라던가 도교 등 다양한 종교 성격이 융합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독교를 치면 그러니까 하느님 같은 거랑 발음이 비슷한 이 인물을 이거를 조금 이렇게 모신다고 해야 되나?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신봉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두 합치면 동학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최재우 보고서도 이건 동학인 거 바로 알았어야 돼요. 이 문제는 쉬웠어요. 자, 그럼 그것만 봐도 일단 대종교, 이거는 나철 대표로 한 그 단군을 믿는 종교고, 원불교,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박중빈이라는 인물이 만든 그런 좀 불교 중에서 조금 그런가 뭔가 변화한 불교 그런 거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서양에서 전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다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쉬웠어요. 자, 이 4번 가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정비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영주라는 키워드가 중요했고, 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그리고 줄어든 재정수입은 결작 등을 보충했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1결당 2두의 조세를 부과했다던가, 선무군관포를 징수했다던가, 아니면 어장세, 소금, 염세, 선박세 등을 징수했다, 이런 걸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조 시기에 시행한 거 모두 합치면은 여성 균형법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동법은 광해군, 이 영전법은 인조, 기전법은 세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행은 왕만 알았어도 정확히 풀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도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좀 다뤄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한 것 뿐이에요. 참고 대동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공납품을 뭐 쌀, 배, 동전 등을 납부하게 하는 거고, 영전법의 경우에는 풍류에 관계없이 1결당 4, 6두의 그런 조세를 부과하는 거고, 지정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밑줄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유형원의 반개수로,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 말 그대로 유형원에 그냥 개혁 찾으면 돼요. 찾아보죠 뭐. 1번 균전제 실시,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그 토지를 좀 신분에 따라서 주는 양은 차등을 주더라도 그래도 모든 신분에게 공통적으로 토지를 부과하자, 그거를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 참고로 다른 키워드도 찾아보면은 이 경우는 한전로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하한선을 규정해 놓고, 만약에 내 토지가 이만큼 있다면 이 아래로는 팔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살 땅은 규정해 준 게 이익의 한전론이고, 정약용의 경우에는 여전론 주장했거든요. 여전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공동경작이에요. 공동경작. 그런 특징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균전제는 아예 똑같이 토지를 나눠주자. 조금씩이라도. 자, 2번 정의교사 제창. 이거는 문제에 제시되는 인물이 아니라 진울. 아예 틀렸고, 3번 훈련도감 창설. 이걸 굳이 건의한 인물로 얘기하면은 유성룡을 들 수 있어서 틀렸고요. 자, 4번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거는 신돈이라 틀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에서도 마저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